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강천사는 멀어요? 가깝습니까? 가까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산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그 못 가본 산이 중에 하나가 강천산은 아직 못 가봤어요. 이제 이 방향에 이쪽에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잘 다니는 산악회에서 지난주에 강천산을 갔다 올랐는데 그 경치가 참 좋대요.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고 하면 강천산 한번 가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연탄 나르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을 치고 나면은 제가 다니던 학원에 공부하셨던 분들하고 산을 가거든. 이제 저도 이제 전주 한교 교시학원에 왔으니까 내년에 산에 한번 갈 수 있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이번 주 일요일 날에는 이제 관악산에 서울의 관악산이 있고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산이 좋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되거든. 그 흐름을 딱 봐갑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일단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까 전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요렇게 공부를 했거든. 자, 봐보세요. 제가 흘러갈 때 이렇게 합니다.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했죠. 그죠?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달라졌다면은 장부를 바로 잡았어.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보세요.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알려야 된다. 요게 등기 촉탁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가 다시 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으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했죠. 그러면 달라진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되나요? 알려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갖고 이제 시험에 내는 거예요. 무조건 시험에 내는 것이거든. 저거 한번 꺼버립시다. 아까 전에 누가 껐어요? 네, 꺼버려야 되죠. 여기서, 자, 여기라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어요. 됐죠? 그럼 여기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가 있어. 그 다음에 권리 관계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자가 있다? 소유자. 춥습니까? 추우면 내복을 입으세요. 아니, 추우면 내복을 입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내복을 안 입는 게 멋인 시대가 있었어요. 내복을 하면. 요즘에는 현실주의거든. 추우면 내복을 입는 겁니다. 맞죠? 네. 따뜻하게 이렇게 있어요. 우리 누나가 제가 7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위로 누나가 3명, 형님이 3명, 이래요. 막내예요. 그래서 막내 누나가 참 예뻤어요. 근데 그 누나가 그 추운 겨울에 내복도 안 입고 못 부린다고 이렇게 어렸을 때 보니까 그래 막 다니는 어머니한테 야단을 많이 맞던데 얼어 죽는다고 이러던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거든. 따뜻하게 이렇게 내복 입고 다니세요. 추우면은 두꺼운 내복 입으면 되지. 또 요즘에는 그 내복이 얇대요 보니까. 내복 안 입었어요? 조금 있으면 입으세요. 조금 있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자를 딱 봐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은 장부가 2개입니다. 이때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지목이 전이다. 그럼 여기 지목이 전입니다. 지목이 전입니다. 소유자가 갑이다. 소유자가 갑이다. 이 말. 됐죠? 요리나 놓고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다. 권리관계다. 권리관계입니다. 지적 공부에서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다. 소유자다. 토지의 표시. 그러면 양자는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그런데 지목이 전에서 대로 달라졌어. 그러면 지목이 달라졌죠.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을 이래 고쳤지. 고치고 난 다음에 요리로 알려줘야 돼요. 요게 등기 촉탁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다?
가. 소유자가 누구다? 가.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지. 매매. 그럼 매매를 하면은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등기부를 고칩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 하고 난 다음에 알려야 돼, 안 해야 돼요? 알려. 요걸 등기필 통지. 되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시작. 등기 촉탁. 내려오는 거는 뭐다? 등기필 통지. 그럼 여기서 그럼 시험 문제 내볼게요. 여기는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안 해요? 해. 여기도 해야 안 해요? 해. 그럼 소유자가 달라지면 알려야 돼, 안 해야 돼요? 알려야 해요. 근데 전세가 들어왔어. 저당이 들어왔어. 오케이? 그러면 전세가 들어왔어요. 저당이 들어왔어요. 알려야 안 알려요? 이 말은 전세 저당은 등기부에는 등기를 해야 안 해요? 해. 지도 공부에는 안 해. 그럼 알릴 필요가 없다. 이래 되는 거지. 맞다. 맞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을 때만 알리는 거래요. 그럼 만약에 이제 다시 합시다.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 근데 가압류가 들어왔어. 소유자 변했다? 안 변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 가압류 들어와도 소유자 변하는 것은 아니지. 우리 집에 압류가 들어와도 소유자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 그럼 알릴 필요는 뭐다? 없다. 이해했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시험 문제를 낼 때 알릴 때는 항상 서류가 가는 겁니다. 그럼 아까 서류 4개 등기필 정보, 등기발로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 4개 중에 1개를 보내면 된다 이 말. 근데 이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가면 외우거든. 그럼 여기서는 요것만 딱 공부를 해볼게요. 처음에 쓰는 거는 시작. 등록.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거는 뭐다? 토지 이동. 달라졌다면 바로 잡았다. 이게 시작. 지적 정리. 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린다. 시작. 등기 촉탁.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요걸 우리가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러면 이제 거꾸로 공부해 볼게요. 왜 등기 촉탁했느냐? 지적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왜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로 다시 합시다. 어디가 벌써 여기 있네요. 왜 등기 촉탁했느냐? 맞아? 지적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왜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토지 이동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요거 그러면 28회 시험 문제입니다. 28회 시험 문제. 다음 중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이래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꼭 기억하세요. 요게 토지 이동이고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는데 안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규 등록이다. 요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안 하는지를 다시 합시다. 28회 시험 문제 답이거든.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등기 촉탁 하는데 안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라. 그게 신규 등록이다. 보세요. 10개 중에 안 하는 거는 몇 개? 1개. 그럼 10개를 외운다. 1개만 외운다. 그럼 1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자, 그럼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쪽으로. 이 조금 어렵거든. 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몇 개? 2개. 2개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고치고 난 다음에 알린다는 건 이해합니까? 오케이? 네, 요게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바다입니다. 바다입니다. 바다는 토지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럼 토지가 아니라는 말은 정답입니다. 장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어.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뭘 먼저 만든다? 지적. 그러면 지적 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이에요. 요까지 되죠?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등기부가 없잖아요 아직. 다시. 이거 지금 잘해야 돼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아까 전에 그럼 써놓고 해봅시다.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만들죠. 지적 공부는 구청에서 만드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다른 각도로서 합시다. 새 집을 지었죠. 그럼 등기소로 먼저 간다. 구청을 먼저 간다. 구청. 그럼 구청에 가서 지적 공부를 만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만들 때는 등기부는 없어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등기 촉탁의 개념이 뭐냐 이러면요. 여기 등기부가 있지.
지목이 뭡니까? 저. 지목이 뭡니까? 저. 전에서 대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이제 달라지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이거 고치는 게 우리 아까 전에 고치는 게 지적 뭐다? 정리. 그럼 여기는 지목이 뭡니까? 대. 여기는 뭐다? 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게 등기 촉탁이라.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불일치의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불일치의 문제가 없으니까 등기 촉탁의 문제도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신규 등록에서는 등기라는 말은 존재한다는다? 안 한다. 그럼 요게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되거든. 제 말을 들어봅니다. 이 지적 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은 신규 등록입니다.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아까 소유권 무슨 등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제가 이리로 알리는 거는 등기 뭐라고 그랬다? 촉탁은 구청에서 등기소로 알리는 게 등기 뭐다? 촉탁. 그러면 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거는 구청에서 등기소에 촉탁으로 새로 만든다. 소유자가 신청으로 새로 만든다. 신청. 그러니까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성립한다는다. 안 하면 딱 이옵니다. 오케이. 네. 그럼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몇 개? 한 개. 무슨 등록이다? 신이라는. 자, 그럼 이제 답입니다. 그래, 이게 7년 동안 시험에 나왔어요. 지금까지 7번 시험에 나왔거든. 그러면 등기 촉탁 세상 아닌 거.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 나왔어요. 한 번은 이래 놨는 거예요. 한 번에. 다음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아닌 거. 1번에 등록 전환, 2번에 분할, 3번에 합병, 4번에 지목 변경, 5번에 신규 등록. 그럼 답은 몇 번? 5번. 두 번째 시험. 1번에 등록 전환, 2번에 분할, 3번에 합병, 4번에 지목 변경, 5번에 신규 등록이 떠야지. 안 뜨고 소유자 변동 이래 놨어요. 답은 몇 번? 얼마나 쉬워요. 제발 들어보세요. 요것들은 자 이렇게 가보겠어요. 요거는 등기 촉탁이죠. 앞에 무슨 정리? 지적정리. 지적정리 앞에 무슨 이동? 토지동. 토지동 앞에 뭐다? 토지의 표시. 맞아요. 그럼 소유자하고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답인 거예요.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화살표가 이리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가로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맞다. 그럼 이제 한번 내봅시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4개 쓰고 하나 들어오면 답이다. 그럼 여기에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게 답. 그러니까 꼭 송유나 이치 기억하세요. 외국 사람 4사람 나오다가 한국 사람 1명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공부할 때는 자 이렇게 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등이고 달라졌다면은 정답입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답입니다. 왜 소유자에게 알리느냐?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알린다. 그게 답이에요.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다. 요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등. 그럼 요 5개는 몰란다? 그럼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럼 알릴 필요는 없다. 그럼 요거는 신청도 되고, 그럼 신청을 한 건 알린다, 안 알린다? 알아. 직권을 한 건 알아. 그럼 요거는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아. 요거는 사업시행자가 했죠. 소유자가 했다, 사업시행자가 했다, 사업시행자. 그러면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나 돼요? 알아.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요래 말했죠, 그죠? 칠판을 보세요. 신청 아니면 직권이라고 그랬어요. 신청은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대위신청한다, 직권입니다. 그러면 직권을 한 건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안 한다? 알려. 대위신청한 건 알려야지. 사업시행자가 한 건 알려야지. 소유자가 한 건 안 알리는 거지. 그럼 공부할 게 없잖아요. 큰 틀만 잡고 있으면 되는데. 아니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글자를 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해서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는 거라. 그럼 달라졌으니까 장부를 바로 잡았지. 바로 잡고 난 다음에 달라진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왜 소유자에게 왜 알리느냐 이 말입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알린다.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신청한 건 내용을 알잖아요.
그럼 안 알리는 거지. 사업 시행자가 한 건 소유자가 한 거다. 사업 시행자가 한 거다. 사업 시행. 그럼 알려야 된다. 안 한다? 알려. 대위 신청인 거는 내가 했다. 다른 사람이 했다. 아니면 대위라는 말하고 대리인이라는 말은 개념이 다릅니다. 대위 신청은 내가 안 하니까 제3자가 다 했다는 거예요. 대리인은 내가 한 거나 대리인이 한 거는 같은 거다. 같은 거 아니다. 같은 거지. 대위 신청하고 대리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케이. 글자로 보세요. 대위 신청, 대리인. 글자 같아 다르다? 다르지. 글자 전혀 다른 겁니다. 대충은 이해되죠? 네, 그러면 요거 딱 하면 됩니다. 그럼 요까지 공부 딱 하면 이제 끝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책 한 권을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요약집 2페이지로, 프린트물 2페이지로 가봅시다. 2페이지로 가면은 제일 밑에 거를 먼저 보세요. 밑에 거를 먼저 보세요. 지적 공부 찾았죠? 옆에 토지에 뭐가 있습니까? 표시. 옆에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옆에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옆에 시작. 지적 정리. 옆에 등기 촉탁. 소유자에게 통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 올라가 보세요. 토지이동이죠. 토지이동이라니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시작.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밑에 거는 신청도 되고 직권이 돼. 그러니까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자. 직권을 하는 겁니다. 행정구역에 뭐다? 개표, 지번 변경, 지도공부, 복구. 그래 딱 공부하면 됐어요. 됐죠? 자, 그래가 1년 동안 공부해야 될 과목에 제목만 이야기한 거라, 제목만. 그러면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우러 가야 돼요. 요거는 하나하나 배우러 가야 돼요. 그럼 가기 전에 요걸 먼저 배우고 들어갑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공부. 요거를 이제 배우고 가야 되거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등기부가 있죠.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거든. 그 등기부는 그냥 등기부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은 등기부 등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지적 공부는 대장입니다. 도면입니다. 도면. 그 요거를 지금 공부를 해로 가야 되거든.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러면은 제가 백날 이 부동산의 등기부가 어떻다, 대장이 어떻다, 도면이 어떻다, 이거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한번 발급받아 보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여러분들 집 등기부 발급받아 보면 되지. 여러분들 집 건축물 대장 떼어보면 되지. 맞다. 아니 남의 거 백날 봐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집 거 한번 발급받아 보면 되지. 그러면 해독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등기부 등본을 꼭 떼어오세요. 자기 집에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오세요. 자기 집에 도면을 발급받아 오세요. 됐죠? 그 숙제입니다. 요즘 학생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근데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등기소에 갈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왜? 집에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인터넷 할 줄 모른다. 이거 안 됩니다. 집에 꼬마한테 주소만 딱 적어주고 등기부 등본 한번 발급받아 봐라. 이러면은 5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안 준다? 꼬마들이 해결해 줘요. 해결해. 꼬마들 오라간다고 머리 많이 지어박았죠? 그럴 때 써먹어야 된다, 안 써먹어야 된다? 한 번만 딱 시켜보세요. 잘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있잖아요. 적극적인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그래도 전주는 잘 모르는데 경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이제 현업이 잘 돼야 안 돼요? 이제 이런 거거든.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면 요 위에 20%는 있잖아요. 돈을 벌여요. 요게 40%는 있잖아요. 적자예요. 요게 40%는 현상 유지예요. 그럼 너무너무 좋은 방법 있죠. 요 20%에 내가 속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답인 겁니다. 그럼 20%에 속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남하고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사고 팔 때 요즘은 고객은 도사입니다. 도사. 6개월 동안 1개월이라고 칩시다. 1개월 동안 컴퓨터 검색해가 그 일대 시세 다 파악해서 온다, 안 해서 온다?
파악해서 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오기 전에 9개 사무실 거쳐서 왔다, 안 거쳐서 왔다? 거쳐서 왔습니다. 그럼 경쟁률은 10대 1입니다. 맞죠? 그럼 거기서 계약서를 쓰게 하고 안 하고는 내 역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은 요즘에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좀 잔인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 20% 이제 여기 내가 속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 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보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학원에 오면 인맥이라는 게 있거든. 요즘엔 단독 중개 이런 거는 잘 없어요. 전부 다 공동 중개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인맥 관리가 잘 돼야지. 그래서 학원에 오는 게 장점이 그거잖아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동기들 있잖아요. 동기들. 여러분들은 동기들이다, 동기들 아니다? 우리는 절대평가, 상대평가도 아니고 시험에 절대평가잖아요. 옆에 짝지도 합격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나도 합격하면 좋지.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문화에 좀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다르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좀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오늘 어렵죠.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의 원인은 협회가 좌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협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은 자기증을 땄다 안 땄다? 땄지. 그러니까 자기증이 포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좀 어렵게 내가 인원을 좀 조정해라고 압력을 넣어야 안 넣어요? 그럼 이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을 했다. 맞죠? 그러면 합격생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적어졌으면 좋겠다. 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열심히 하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꼭 합격자 모임 날 오시고 강천산에 가요. 강천산 막걸리는 뭐예요? 막걸리 아까 있다면서요? 아니 거기 강천산이 여기 전주 사천동 거신동에 막걸리야. 그렇습니까? 자, 막걸리 먹으러 가요. 자,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지금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오늘 용어 중에 하나가 가볍게 넘어갔지만 지적 소관청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글자입니다. 지적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걸 지적 무슨 청? 소관청.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래 쓰면 바로바로 필이 오는데 그래 안 쓰고 지적 소관청 이렇게 말하는 거라.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지적 공부거든.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가 대장입니다. 하나가 도면입니다.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정합니다. 토지의 표시거든. 자, 요거 우리가 외워야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토지의 표시거든.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뭐다? 좌표.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이제 아까 하나만 해놓고 해볼게요. 하나만 해볼게요. 이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고, 병의 땅이고, 정의 땅이고, 무의 땅입니다. 그럼 여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이거든. 요게 시작. 소재, 시작. 지번, 뭐다? 지목, 뭐다? 면적. 이게 경계. 이 옆집하고 옆집, 이게 경계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좌표는 있잖아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이게 XY 좌표예요.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좌표지. 됐죠? 그럼 여기 해놓고, 자, 봅니다. 이제 이렇게 갑니다. 정리할 때 합니다.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건 대장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린 거는 뭐다? 도면이에요.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는 뭐다? 경계점, 좌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문자로 표현하는 장부는 시작. 대자.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뭐다? 도면. 숫자로 나타내는 거는 뭐다? 경계점, 좌표는. 그래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는 이런 말을 씁니다.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거든. 그게 보세요.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등록본. 됐죠? 자,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모든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호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 모든 토지는 대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있다. 그럼 모든 토지는 도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주민등록증이거든. 이 주민등록증은 모든 사람이 갖는 거 이단이다? 아니지. 이거는 20살이 18살, 19살이 되어야 갖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경계점 자폐등록번호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5%만 가지고 있는 장부예요. 그러면 10중 8구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 90%, 95%의 토지는 이 장부는 없습니다. 5%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쉽게 해결해 볼게요. 자, 좀 전에 글자를 보세요. 요래되어졌죠. 이게 좌표다, 좌표 아니다? 좌표. 그럼 토지를 하나 그리면 됩니다. 토지를 하나 그리면 이 토지입니다. 되죠? 그럼 여기에도 땅이 있다? 있지. 여기도 땅이 있다? 있지. 땅이 있지. 그럼 이 땅과 이 땅의 이게 뭡니까? 경계. 그럼 요 점 있죠? 요 점이 시작 경계점이지. 맞지? 네. 요거는 뭐다? 경계. 요거는 뭐다? 경계점.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보세요. 1, 2, 3, 4. 요걸 부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1, 2, 3, 3이다. 그럼 너무너무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거리가 나와야 나요? 나와. 그럼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럼 이제 요걸 예쁘게 말합니다.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청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뭘로 청량했다? 좌표. 그럼 이제 좁혀갑니다. 요렇게 청량하려면 토지가 반듯해야 된다. 꾸불꾸불해야 된다. 꾸불꾸불한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 그 우리가 학창시절에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70%는 산이라고 배웠다 안 배웠다? 그럼 70%를 사용을 못해요. 그럼 30% 남았죠? 그럼 도시의 면적이 넓다? 농촌의 면적이 넓다? 농촌. 농촌은 비교적 꾸불꾸불하지. 그럼 써요 못 써요? 못 써. 그럼 10% 남았죠? 그럼 이것도 분당 신도시다, 편총 신도시다, 일산 신도시다. 답입니다.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토의 약 5%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말하는 지적 공부는 대장과 뭐를 말한다? 도면을 말한다.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호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주민등록 등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주민등록 증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느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토지에 도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토지에 경계점 자폐등록부가 있을 수마다 있다. 딱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대장은 아까 이야기했거든. 우리나라의 대장은 두 개입니다. 하나가 토지대장, 무슨 대장? 임야. 그럼 이제 보세요.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예요.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뭐다? 임야도. 그럼 요게 한 쌍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 꼭 이거 하세요. 영희와 철수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잖아요. 영희 했죠.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철수가 오는 거지. 이수일 했죠. 다음에 뭡니까? 심순애가 지. 성춘향이 했죠. 이몽룡이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글자가 하나가 나오면 자동으로 오는 글자가 있는 거라, 자동으로.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할 때 토지대장이 나오면 지적도는 같이 다닌다, 따로 다닌다, 같이. 항상 한 쌍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우리나라의 토지를 둘로 나눈다.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무슨 대장? 임야. 그러면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지는 집은 앞에 산자가 들어가면 무슨 대장? 임야대장. 안 들어가면 뭐다? 토지대장.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써놓고 공부를 할게요. 공유지 연명부가 있습니다. 대지권 등록부가 있어요. 항상 모를 때는 답을 먼저 내놓고 공부를 합니다. 이 두 개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나타내는 장부입니다. 지분. 그러면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 공동 소유일 때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는 지적은 토지의 표시만 배우거든. 소유자는 안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우는데 왜 나오느냐? 한 개만 딱 알면 된다. 그 한 개만 알면 된다는 말은 요리를 와보세요. 이 토지에 장부가 몇 개? 3개.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자는 대장에만 나와요. 여기는 나와야 안 나요? 안. 자, 우리가 그랬죠. 아까 제가 사천 못 가거든. 제 본가는 사천이거든. 주민으로 정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와. 등본에도 안 나와요. 호적을 봐야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를 나타내는 장부가 몇 개? 3개.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는 어디에만 나온다? 대장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소유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 쉽게 봅시다. 하나의 토지가 있죠. 그럼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다 없다? 있지. 이 토지에 임야 대장이 있다 없다? 있지. 근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한자라 한 명이라면 송유나 이래 쓰지. 맞지? 네. 근데 이 토지를 100명이 공동 소유할 수도 뭐다? 있지. 그러면 송유나 왜 99 이해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100명이 공동 소유했으니까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지분을 기록해놓는 장부가 따라 붙는 거예요. 요게 시작.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라는 말 자체가 공동소유지. 공동소유지. 연명부는 인적사항을 기록해놓는 장부라, 장부.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합니다. 이 두 개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공동 소유일 때는 합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이거다? 그럼 답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토지, 이는 아파트 토지. 일반적인 뭐다? 토지. 이는 뭐다? 아파트. 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이제 공시법 공부하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글자 중에 하나가 대지권이라는 게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대지권이 많이 괴롭히거든. 그러면 이 대지권이라는 말은 집합 건물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 집합 건물은 아파트나 빌딩 있죠. 이 건물이 빌딩이죠. 이런 게 집합 건물이라. 아파트 집합건물 거기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갖고 설명해 봅시다. 여기에 아파트가 이래 있지. 맞죠? 그러면 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다 없다? 있죠. 토지가 있으니까 토지 대장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토지 대장에 소유자 등록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아파트 토지는 여기 있는 주민들이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소유니까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지분을 기록하는 장부가 따라 붙는 거라. 요걸 시작. 대지권 등록부. 됐죠? 그러면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그럼 땅의 면적은 얼마나 말이고? 5천. 그 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네. 얼마나 쉬워요? 예, 상가도 집합 건물에 속하죠. 똑같은 겁니다. 상가 건물도 공동 소유할 수 있고 단독 소유할 수도 뭐다 있고. 그러니까 단독 소유할 때 이런 거는 등장 안 하는 거지. 공동 소유할 때만 등장하는 거지. 이해됐다 안 됐다? 네, 됐죠. 그럼 요거를 딱 하면 해결이 됐죠. 됐죠. 그럼 이제 대장의 종류입니다. 낱말을 익숙시켜야 돼요. 시작.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키는 거예요. 됐죠? 자, 지적은 요 정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됐거든. 그러면 이제 3페이지를 이제 프린트를 제가 나눠줬던 거 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등기가 나오는 거예요. 등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거의 연대 부담스럽거든. 부담스러운데 요래 공부를 하세요. 항상 등기는 법에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법에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법의 치중을, 민법을 잘해야 돼요. 법률 용어가 되어야 되거든. 그럼 저는 이것만 갖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요리를 보세요. 좀 전에 제가 이런 말을 썼죠. 그죠? 우리가 민법이 있거든. 등기법이 있거든. 그러면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기법은 절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이 부동산이 있다 이 말. 그럼 이제 그래서 을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이제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다. 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입니다. 등기 완료. 등기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또 민원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뭐다? 신청. 그럼 등기관으로 탁 받아갔지. 그게 뭐다? 접수. 받아가 신청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지. 한 장 넘기면서 도장 찍어야 될 부분이 찍혔는지, 기재되어야 될 부분이 기재되었는지,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첨부됐는지 확인을 해야 하네요. 그 확인하는 절차가 뭐다? 심사. 그럼 요거는 이제 예쁘게 이제 말을 하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등기관이 기분이 참 좋다? 그럼 등기해주고, 어제 저녁에 부부 싸움했다, 열받아 있다, 그럼 등기 안 해주고, 해주고 안 해주고를 그날의 등기관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 법에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있잖아요. 해줘서는 안 되는 사유. 그거는 이제 법률 용어로 저희 할 거예요. 각하 사유. 각하 말은 거부입니다. 거부. 안 해주는 겁니다. 안 해주는. 각하 사유가 거부 사유라, 거부 사유. 요걸 명문으로 11개를 딱 정해놨어요. 해줘서는 안 되는 거 11개를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11개 중에 한 개만 해당하면 등기는 안 해주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 어느 하나에 1번부터 11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갖고 심사를 하는 거라. 심사. 그러면 심사를 해보니까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안 해주지. 그게 각하. 서류에 하자가 없다 그럼 등기해주지. 그게 뭐다? 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가 끝났다면은 세 군데와 관계해서 세 군데와 끝났다면은 잡으세요. 끝났다면은 하나는 세무서에 세금 받아라고 알려야 돼요. 하나는 아까 전에 소유자가 변하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소유자가 변했으니까 등기부를 고치고 난 다음에 지적 공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야 되나요? 그럼 답입니다. 등기소에서 세무서에다가 알리고 구청에다가 알린다. 몇 군데 알린다? 하나는 시작 세무서, 하나는 뭐다? 구청.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끝났거든. 끝났다면은 끝났다라는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글자가 이 글자거든. 다 이 글자거든. 보세요. 요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등기 필증은 우리말로 말하면 졸업장이에요. 졸업장. 여러분들 학교 졸업했죠? 그럼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줘야 하죠? 그게 졸업장이지. 맞아요? 네. 그럼 내가 초등학교 졸업했죠? 그럼 졸업장 줘야 안 줘요? 줘. 중학교 졸업했죠? 졸업장 줘야 안 줘요? 줘. 대학교 졸업했죠? 졸업장 줘야 안 줘요? 줘. 자, A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럼 졸업장 받았어. B 대학 또 갔어. 그럼 졸업장 A 대학 졸업장 있다고 B 대학 졸업장 안 줘요? 또 줘요? 그럼 이해됩니까? 그럼 요걸 말을 연결해 줍니다. 학교 졸업할 때마다 졸업장 주듯이 등기할 때마다 끝났다라는 증명서를 준다 안 준다? 준다. 그게 등기필 정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이름이 이거라. 옛날 이름이. 요리 와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정은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지. 근데 오늘날에는 컴퓨터 전산화돼 있지. 그래서 정이라고 안 부르고 시작. 정보. 이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요래 쓰는 게 맞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요래 한번 해볼게요. 등기 완료 증명서입니다. 등기 필정보가 등기 완료 증명서예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남자들이 이력서를 쓰거든. 그럼 이력서를 쓰면 전합니다. 병력 관계를 쓴다. 병력 관계. 그러면 병력 필. 그러면 군복무를 뭐다? 마쳤다. 그러면 군복무를 마친 증명서. 이해합니까? 그러면 등기를 마친 증명서. 이게 등기필 정보다. 그러니까 요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전산화되어 있을 때는 요래 부른다 이 말. 그 요래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익숙을 시켜야 돼요. 등기필 정보. 감 잡았죠? 자, 그럼 이제 요래나 놓고 이제 이리로 오보세요. 저래 가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신청이 나오거든. 그 이래 놓는 거예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이래 또 넣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라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 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입니다. 관공서 촉탁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입니다. 등기관의 직권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이에요. 자, 요 글자만 끝글자만 봅니다. 시작. 명령, 직권, 촉탁, 신청.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가 그림을 할 때 여기에 등기소가 있지. 그 요리 딱 됐죠. 갑하고 누가 있다? 여기에 무슨 서? 관공서. 여기에 뭐가 있다? 법원. 여기에 뭐가 있다? 등기관.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집을 사고 팔죠? 그럼 요렇게 가는 거는 시작. 신청. 요렇게 가는 거는 뭐다? 촉탁. 요렇게 오는 거는 뭐다? 명령. 요렇게 가는 거는 뭐다? 직권. 이렇게 돼. 등기관이 하는 거는 뭐다? 직권이 돼. 직권. 됐다 안 됐다? 요 딱 중앙에 그려놓고, 아니, 얼마나 쉬워요. 예, 중앙에 딱 그려놓고, 그러면 되거든. 등기소잖아요, 등기소.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시작, 신청. 그래서 이제 정합니다. 관공서와 관공서가 하는 거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시작, 촉탁.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으로 내려오는 거는 뭐다? 명령. 등기관이 이제 관공서에 가면 공무원이 있잖아요. 공무원이 알아서 고치는 거는 뭐다? 직권이다. 이해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이 등기관의 직권이 우리를 이제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와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당사자. 이제 법을 딱딱 가져갑니다. 부부 싸움을 해요. 부부 싸움입니다. 부부 싸움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부부 싸움입니다. 싸움하니까 옆집에서 말리러 와야 하나요? 말리러 오죠. 아니 구경 옵니까? 말리러 옵니까? 말리러 옵니다. 그럼 말립니다. 말린다는 표현이 사투리입니까? 말립니다. 그죠? 말리면 그러면 이제 싸움한테 열받았죠? 그러면 누구는 빠져라? 이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고? 부부. 이게 뭐다? 재산. 요 부부가 당사자예요. 당사자. 이해합니다? 부부가 당사자잖아요. 맞죠? 네. 그럼 싸움 말리러 온 사람은 무엇이냐고? 재산. 그럼 요 부부가 이해됩니까? 이걸 이제 예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리해 봅시다. 갑을이죠.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매매를 합니다. 그럼 이쪽을 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매수인입니다. 이런 용어는 민법 용어예요. 우리는 이걸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합니다. 이걸 제가 써놓고 할게요.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 이걸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인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입니다. 을은 보세요. 매매 대금이 넘어갔지. 그럼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지. 그럼 받았으니까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등기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이 사람은 매매 대금을 줬지. 그럼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기 무슨 자? 권리.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간에 딱 나올 때 당사자라는 말이 딱 뜨면 시작. 의무자와 권리자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도인, 매수인 이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민법적 용어라. 오케이, 뭐, 거기 매도인이라고 해도 돼. 근데 시험에는 매도인이라는 말을 안 써.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이라는 말을 안 써. 시작. 권리자. 그럼 이리 와 보세요. 그럼 여기 당사자죠. 그럼 여기 오세요.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입니다. 공동 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는 거는 뭐다? 공동. 그럼 항상 지금부터 영희와 철수입니다. 법학에서는 권리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편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의무자가 뜨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가 함께 하는 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요거 단독은 보세요. 둘 중에 혼자 가는 거는 뭐다? 단독. 그럼 이 혼자라는 거는 권리자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권리자래요. 그러면 권리자 혼자 무슨 신청이다? 단독. 의무자가 들어가면 뭐다? 공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칠판을 좀 갈아볼게요. 시험은 항상 시험에 낼 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을 때는 원칙은 시험에 안 냅니다. 예외를 시험에 내는 겁니다. 원칙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예외를 시험에.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의 원칙은 공동입니다. 의무자 권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무슨 신청이다? 그럼 작년에도 기출문제, 시험 문제가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고른 것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 명문으로 7개를 딱 정해놨어요. 아니, 많아. 100개 돼. 100개 되는데 법의 명문으로 정해놓은 건 7개라.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도 그 7개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의무자 권리를 이루거든.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이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돼요. 됐죠? 대충 뭐를 공부해야 된다는 게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30%만 이해가 가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나중에 1월달 됐죠? 그때는 이제 40%를 이해가 가야지. 그럼 3월달이 됐죠? 그러면 이제 60%를 이해가 가야지. 그럼 5월달이 되면 80%를 이해를 해야지. 맞죠? 그럼 7월달 되면 이제 100%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가 100%다 외워가면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먹고 살아야 돼요? 안 먹고 살아야 돼요? 오늘은 30%만 해가 가세요. 절대 심적 부담을 갖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해결했거든. 그럼 여기는 이름이죠. 그죠? 그럼 요거를 법률용어로 이야기합니다. 글자를 보세요. 등기, 명의인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연인입니다. 법인입니다. 비법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글자를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 명의. 이걸 우리 예쁘게 말하면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가 등기 명인이에요. 그러니까 명인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봅시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명의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명의 있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있지. 그 명인이라는 것은 소유자라는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럼 등기 무슨인? 명의. 그럼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시작. 자연인, 법이, 비법이. 이해합니까? 요 세 개만 돼.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시험에 내겠어요? 법인과 비법인의 차이점을 시험에 내겠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시험에 낼 거 아니에요. 이거와 이게 차이점은 또 이거와 이거는 같은 거예요. 이거와 이게 차이점이 시험 문제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더 중요한 겁니다. 등기 명인입니다. 뭐가 있다? 읽어보세요. 시작. 표시. 아까 전에 우리는 부동산 표시가 있었다 없었다? 있어요. 토지의 표시가 있었죠. 건물의 표시가 있다 없다? 있다. 표시는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나타낸다 이럴 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요리라 보세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학에서는 요게 하나도 하나이다. 하나. 그럼 항상 시험에는 요게 키입니다. 요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키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동명이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요 세 개를 시작. 등기 명의인. 그럼 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시작. 등기 명의인의 표시. 요거는 등기 명의인. 요거는 등기 명의인의 뭐다? 표시.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살을 붙여 볼게요.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인간을 말하는 거야. 이건 법에 의해서 인간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이에요. 그럼 자연인은 크게 이래 나눕니다. 한국 사람이 있다 없다? 있지. 외국 사람도 있지. 맞잖아요. 네. 그러면 제외 국민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항상 키는 주민등록번호가 키입니다. 오케이. 자, 성명, 이 사람들 이름 있다 없다? 있지. 요 법인이죠. 삼성전자가 법인이에요. 어성김씨 종친회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에요. 그럼 어성김씨 종친회가 이름이에요. 전주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이름이에요. 맞죠? 네. 그럼 다시 합니다. 성명 다 있다 없다? 있지. 주소
있다 없다 있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자 키입니다. 주민등록번호입니다. 한국 사람 있다 없다 있지 외국 사람은 없지. 주민등록번호 한국 사람만 있지. 맞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외국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재외국민 뭐다 없다. 법인 뭐다 없다. 비법인 뭐다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지. 있는 그러면 등기 명인이 됐다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성명 주소까지는 있다 없다 있지. 주민등록번호는 없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에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준다 안 준다? 준다. 그게 이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무슨 번호다? 주민등록번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의무자일 때 필요하다. 권리자일 때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 1번, 2번, 3번. 몇 번? 그럼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소유자는 누구다?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매매하면 이쪽이 매도인이죠.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이죠. 권리자. 맞죠? 네. 그러면 일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그럼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을이지. 갑이다, 을이다, 무슨 자다? 권리자. 맞아요. 네. 그러면 권리자일 때는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지. 의무자일 때는 쓸 필요가 없다. 그럼 부동산 등기용 등록 의무자일 때 필요하다, 권리자일 때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 권리자. 이렇게 응용을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시험은 어떻게 내느냐면 그게 시험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부여한다. 오토바이다. 그럼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게 국가가 부여한 거지. 동사무소에서 부여한 거다. 국가가 부여했다? 국가가. 그럼 좋다. 다시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 한 통을 떼서 동직원이 떼줬다. 동장이 떼줬다? 둘 중에 한 개만 말하세요. 동직원이 떼줬다. 동장이 떼줬다? 동장이 떼준 겁니다. 동직원이 떼준 게 아니에요. 그 도장 찍힌 사람이 떼준 겁니다. 오케이? 네. 이해됐어요? 네. 동장이 떼준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주민등록번호는 동사무소에서 준 거다. 국가가 준 거다. 국가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그러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국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얘는 5명이 나눈다 이 말. 5명 나눠. 그럼 5명으로 나눈다는 것은 그냥 쉽게 표현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법인이 외국인부터 합시다. 외국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비법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재외국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이 다 달라. 그럼 그 기관을 외워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외워야. 그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외국인은 출입국 관서, 우리 흔히 말할 때 그냥 쉽게 말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줘요. 그럼 그거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법인 있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해요. 비법인 있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를 해요. 외국 정부가 있거든.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를 해요. 그럼 그거는 5개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암기해야 될 건 암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지정고시한다. 그건 외우는 거지, 그런 거는. 이해하고 난 다음에, 감 잡았습니까? 자, 그럼 요까지 다 해결했어요. 되죠? 그럼 요게 이름입니다. 등기 무슨인? 명의. 명의는 시작. 자연인, 법의, 비법의. 되죠? 그러면 표시는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사람인데 기타 사람은 없으니까 시작.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러면 돼요. 그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은 몇 개? 5개. 그럼 그 5개는 나중에 외우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거든. 요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가 방문 신청이에요. 하나가 전자 신청입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예요. 그럼 가장 쉽게 해봅시다. 요것만 갖고 공부하면 됩니다.
답입니다. 항상 법인하고 비법인을 갖고 시험 문제 냅니다. 답을 말할 때 방문 신청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방문 신청이에요. 방문 신청은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다 됩니다. 오케이? 그러나 전자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거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신분이 명확한 사람만 할 수 있어.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쉽게 해봅시다. 자연인, 신분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여러분들 신분이 명확하잖아요. 그럼 그냥 가정 쉽게 해봅시다. 집을 사고 팔면 인감 첨부해야 되나 돼요? 해! 주민등록 등본 첨부해야 되나 돼요? 해야지. 신분이 명확해요. 됐죠? 법인입니다. 신분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여러분들 법인이라면은, 여러분들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답다. 그렇지. 법인을 하려면 설립 요건이 있답다. 그렇지. 그럼 설립 요건을 갖춰가, 오케이? 네. 등기가 있어요. 법인 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신분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합니다. 그럼 비법인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거든. 그래서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런데 설립 요건을 못 갖춘 단체가 있을 수 있답다. 이제 그런 사람은 비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너무 쉽잖아요. 법인의 설립 요건을 갖춰가 법인으로서 등록한 법인이고 법인의 설립 요건을 못 갖춘 단체는 무슨 법인이다? 비법인. 그럼 예를 들어라 이게 이제 동창회나 장학회나 교회나 사찰이나 문중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그거잖아요. 문중의 재산은 종갓집 종손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 하지. 근데 이 종갓집 종손이 똑똑한 종손이 있고 떨빵한 종손이 있답다. 이지. 이 떨빵한 종손이 땅 다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못 팔아먹고로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을 딱 해가 묶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종중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네요. 해. 그렇게. 그럼 동창회 재산이 있잖아요. 전주고등학교라면 유명한 학교잖아요. 동창회 재산이 있을 수 있죠? 맞죠? 네.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어성김씨 종친회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으니까 신분이 명확하지. 이거는 등기부 있답다? 없다. 그러면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그 말은 유령의 단체가 얼마든지 내세울 수도 있답다. 그러니까 결론은 신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걸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직접 오라 이 말이야, 직접. 그래서 무슨 신청이다? 방문 신청. 됐죠? 그러면 결론만 딱 합니다. 죄송합니다. 방문 신청할 때는 제한이 있답다? 없다. 전자 신청할 때는 제한이 뭐다? 있다. 그러면 자연인과 비법인은 법인은 전자 신청할 수 뭐다? 있다. 비법인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겁니다. 대리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리는 두 개로 나눕니다. 대리는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자 이랍니다. 변호사, 법무사입니다.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그럼 이걸 법률 용어로 말할 때는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변호사, 법무사는 알고 있죠? 변호사, 법무사.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를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앞으로 책에 가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변호사, 법무사라는 말을 안 써요.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답다? 있지. 변호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법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자격자 대리인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죠. 이장 아저씨도 대리인이 될 수 뭐다? 있지. 아무나 대리인이 될 수 뭐다? 있지. 대리인은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두 개로 나눈다는 걸 이해합니까? 대리인을 둘로 나눈다.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인 자,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됐죠? 그러면 방문 신청할 때 대리는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전자 신청할 때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만 돼. 다른 사람은 될 수가 없어. 감 잡았죠? 자,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서류가 있거든. 이게 또 시험에 내요. 서류가. 그럼 서류는 제가 두 가지로 딱 공부를 해볼게요. 요리를 와보세요. 자, 요리입니다. 이놈이다.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예요. 첨부 정보예요. 그럼 이 신청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 정보. 다시. 공시법 시간에 정보자가 나오는 거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다. 종이. 그 이걸 컴퓨터로 하면 시작. 정보. 그럼 이거 써놓고 공부해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첨부 서류가 있답다. 이제 그러면 첨부 서류는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그래서 바꾼 게 시작. 첨부 정보. 그러면 신청서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컴퓨터로 부를 때는 시작. 신청 정보. 됐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글자가 해마다 시험에 내거든.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가 시험에 나. 그럼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할 수 있답다. 이제 그럼 매매를 하면은 해. 그럼 신청을 하면은 저 보세요. 이래 놓습니다.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입니다. 그럼 이제 요래 딱 해볼게요. 처음에 부동산 표시입니다. 요래 되었어요. 요래 돼서 한 줄은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럼 요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등기 목적입니다. 의무자입니다. 권리자입니다. 됐죠? 되었어요. 요래 되었어요. 자, 여기에 돈입니다. 여기에 등기필 정보입니다. 여기에 신청인입니다. 꼭 요 그림을 보고 기억을 하세요. 요 그림 속에서 제가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답다. 이제 그럼 다시 합니다. 갑하고 누구다? 을이 이 집을 사고 팔 수마다 있다. 그러면 갑하고 을이죠. 요게 무슨 자? 당사자. 됐죠? 이 집을이죠. 이게 부동산 표시입니다. 사고 파는 부동산이 나와야 되나요? 나와요. 그러면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죠. 그럼 매매다, 매매 아니다? 매매. 그러면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이래 놓는 거예요.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됐죠? 그러면 보세요.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신청서에 이 내용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요. 계약서에 이 내용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요. 그럼 여기 신청서거든. 그럼 제일 위에 있잖아요. 사고 파는 부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목조기와 단층주택 150제곱미터 이래 나온 거예요. 됐죠? 자,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1월 2일 날 뭐 했습니까? 매매. 그러니까 소유권 뭡니까? 이자. 그러니까 매도인이 누굽니까? 갑. 매수인이 누구다? 을. 이래 놓은 거예요. 보세요. 사고 팔면은 봅니다.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수수료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우리가 뭐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여기다 쓰면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 요게 들어가 있는 요 내용들 있죠. 오케이? 요게 필요적 기재다 이 말. 요게 필요적 기재.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렵게 들어갑니다. 봅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 소유권 이전에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거든. 그럼 등기관이 이 신청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받았죠? 그러면 이제 풀이 내려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의 목조기와 주택, 단층주택을 사고 팔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합니다. 등기소 등기관은 책상에 앉아서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층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여러분들 제가 서울대학교 졸업했다 이러면 알아요, 몰라요? 그럼 졸업증 떼오라고 그러잖아요. 말이야? 맞아. 그러면 서울특별시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돼, 안 가려요?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대장이다. 대장. 그럼 대장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밑에 내려왔어요. 1월 1일 날 뭐였어요? 매매. 그럼 매매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 매매를 했다는 증명서 들고 가야 돼, 안 가죠? 가야 돼. 그게 매매 계약서를 가져가야지. 맞다. 그러면 매도인이 누굽니까? 가. 매수인이 누구다? 쉽게
매매를 하면은 인감증명서입니다. 매도인이 제출합니까? 매수인이 제출합니까? 둘 다 합니까? 매도인이 제출하는 거예요. 매수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배우면 매도인만 제출을 해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 사람 인감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해야 돼, 안 돼요? 해야지. 됐죠? 그럼 이 신청이 맨만 했다. 있지. 있다. 맡길 수 있지. 님 가져가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이해합니까? 나오는 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정보. 요게 신청정보예요. 이해합니까? 네. 이건 요 빨간 거 있다, 없다? 이게 뭐 시작. 전부정보. 이게 전부정보. 감 잡았어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할 때 이제 이래내는 겁니다. 칠판을 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장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래 딱 나오는 거지. 시험 문제가 얼마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뭐를 첨부한다? 대장.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매도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는 거, 뭐, 그걸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있잖아요. 작년에 시험 문제를 있잖아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작년에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당 시험입니다. 다음 중 신청 정보가 아닌 것 이래낸 거예요. 신청 정보 아닌 거랍니다. 그럼 1번에 소재 지번입니다. 2번에 면적입니다. 3번에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4번에 등기 목적입니다. 5번에 대장입니다. 답은 몇 번? 답은 5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소재 지번 면적이죠. 이게 부동산 뭐다? 표시. 이게 부동산 뭐다? 표시. 맞잖아요. 그러면 요게 소재, 요게 뭐다? 지번. 요게 구조, 요게 종류, 요게 뭐다? 면적. 맞죠? 네. 그럼 여기 등기 원인 뭐다? 일자. 등기 원인은 여기 뭡니까? 매매. 매매를 했던 매매 일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럼 등기 목적이 소유권 뭐다? 일자. 그러면 대장 정보는 여기 있잖아요.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정보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이런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죠? 네. 그래서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지적은 쉽고 등기법은 어려우니까 등기는 나중에 포기해라 이런 말하는 선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꼭 저한테 잡아오세요. 오케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포기를 하면 안 돼요. 등기는 여러분들 등기가 엄청 쉬워요. 아니 원리만 터득하면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손을 딱 뒤로 기대세요. 뒤로 딱 기대세요. 뒤로 딱 기대세요. 소리가 나오죠? 네. 지금은 이제 11월 12월이니까 집에 가서 하루에 4시간씩만 공부를 하세요. 좋다. 3시간씩만 공부를 하세요. 11월, 12월 달에는. 그럼 1, 2월 달에는 4시간씩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3, 4월 달 되면 5시간 공부하고, 그럼 이제 5, 6월 달 되면 6시간 공부하고, 7, 8월 달 되면 한 8시간 공부하고, 이제 10월 달 딱 되면 10시간씩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 자, 보세요. 진을 다 빼버리면 안 돼요. 진을 다 빼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11월 1회가 내년 10월 달이잖아요. 1회 되면 안 돼요, 공부가. 1회 돼야 돼요. 공부가 1회 돼버리면 지쳐버립니다. 지쳐버립니다. 근데 이때는 공부를 할 때 법학은 있잖아요. 아니,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20분 돼야 돼요. 아니, 안 끝나서 20분 돼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법학은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흐름만 딱 파악하면 있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모르면 안 되거든. 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절차법이거든. 순서만 딱 나오면,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온다는 게 정해져 있다니까. 글자만 바꾸는 거예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파악을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지? 이래버리거든. 그럼 공부할 양이 너무 많고 어려워요. 절차법은 말 그대로 절차잖아요. 그 절차만 알면 된다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했던 거를 아침에 인사할 때 박수 치지 말고 끝날 때도 박수 치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지만. 자, 오늘 공부했던 걸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정리를 하고. 그럼 뒤로 딱 기대. 오늘 많은 것을 배웠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 할 때 부동산 공시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고, 알려주는 법은 두 개가 있어. 하나가 등기법이고 하나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흔히 말하는 지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기법과 지적법이 있어.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두 개라. 하나가 부동산 표시, 하나가 권리관계. 이 중에 주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권리관계다 이 말. 그러면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기부를 먼저 고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이랍니다. 그러면 등기법은 오늘 조금 공부했고 지적법을 먼저 공부했거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 이렇게 나왔죠.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 지적 공부 이래 딱 나오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이고, 달라졌다면 서류를 작성하는 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걸 보고 장부를 바로잡는 게 지적 정리입니다. 바로잡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알리는 게 등기 촉탁이고,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된다.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딱 해놓고,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이동인데, 이 토지이동의 종류에는 크게 11개가 있어.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행정구역의 개편, 지번 변경, 지르공부 복구, 각종의 삽 이런 오거든. 그러면 위에 5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요 5개는 신청을 하는 거라고. 신청에 60일이 신청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요래였죠. 신규 등록은 그냥 바다를 밀입해서 육지로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이라.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걸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주는 게 등록 전환이라. 분할은 나누는 것이고, 합병은 합치는 것이고, 지목 변경은 밭인데 허가받아가 집 짓다 그러면 지목이 전에서대로 달라지는 겁니다. 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것이거든. 그게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이 돼. 그럼 이 등록 말소 이럴 때 좀 전에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거는 신규 등록, 육지가 바다 되는 거는 등록 말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이거든. 이런 이제 예쁘게 말하면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는 데 일어나거든. 아까 이 표현을 안 쓴 것 같은데 작년에는 시험에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하나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어나거든. 그럼 아까 지적도가 있으면 무슨 도가 있다? 그러면 이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는데 지적도에 있으면 있어요.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 시험에 옳은 것을 고르서 했거든. 그래가 요거를 임야도로 고친 거예요. 이걸 시험 문제 지문으로 만들어. 지적도를 뭐로 고쳤다? 임야. 그럼 그건 OX다. X. 그래, 그게 한 문제가 지문으로 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도민의 축척 500, 600, 1000, 1200, 2400, 3000, 이건 독자적인 한 문제였고, 그래서 그 7개는 나중에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상 정정이거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정정은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게 정정인데,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사람이 바로잡아라. 그럼 잘못한 사람은 항상 2사람밖에 없어요. 하나가 신청인이 잘못했고, 아니면은 우리가 지적 소관청이 잘못했고,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만 돼. 지적 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도 되고 신청도 돼. 그렇다 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9개가 있거든. 이것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의 개편은 우리가 아까 뭐 남원시 이름이 전주시로 편입될 수도 있고,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도 있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번 변경. 세 번째는 지도공부 복구. 지도공부 복구는 지도공부가 분실된 걸 새로 만드는 게 지도공부 복구. 됐죠? 그럼 여기서 큰 틀로 이야기할 때 위에 거는 신청, 중간은 신청도 되고, 밑에는 직과, 제일 밑에 사업자가 떴죠. 그건 항상 사업 시행자가 한다. 그랬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이동이고, 달라졌다면 지도공부를 바로 잡아야지. 이게 지적 정리. 바로 잡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알리는 게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이때는 하는 거를 외운다, 안 하는 걸 외운다. 안 하는? 그럼 아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한다. 안 하는?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하고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럼 등기 촉탁 안 하는 건 두 개만 딱 외웁니다. 하나가 신규 등록, 하나가 소유자 변동. 되죠? 그 다음에 지도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되거든. 그럼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한 건 안 알리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 건 알려야 돼. 대비 신청한 건 알려야 돼. 직권을 한 건 알려야 돼. 그렇게 나가면 돼요. 됐다, 안 됐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라는 용어는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것이고, 지적공부 있죠. 그 지적공부는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장의 종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도면의 종류는 지적도, 임야도입니다. 그럼 위에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지는 둘로 나눈다.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하나는 임야대장. 구별하는 방법은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 안 들어가 있으면 토지대장.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거까지 딱 되어졌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인데 이걸 원점에서 다시 할게요.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배우거든. 소유자는 안 배워요. 한 개만 딱 배우는데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을 한다? 대장. 오케이? 네, 그러면 토지대장에 임야대장에 소유자 나와야 하나요? 나와.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도 소유자 나와야 하나요? 나와. 근데 지분입니다, 지분. 그럼 토지대장에는 지분은 나와야 하나요? 안 나오지. 그럼 다시, 요리라 보세요. 아까 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는 이해합니다. 그럼 여기는 소유자는 다 나와야 하나요? 소유자는 다 나오지. 지분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분은 나와야 하나요? 안 나오지. 지분을 공시하는 거래, 이거지. 오케이? 네. 다시 합시다. 여기는 소유자는 나와야 하나요? 나와. 지분은 안 나와. 여기는 소유자 나와야 하나요? 나와. 지분도 나와. 그 지분도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제 도면 특별하게 할 경계점 자배등록부는 그냥 아까 전에 이것만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래서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측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게 경계점 자배등록. 이거는 우리나라 특수지역에만 있어. 그래서 말로 하자면은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이나 축척 변경하는 지역에서 있어.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그랬다고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등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거든. 그래서 살펴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이고 잠깐 프린트를 한번 잠깐 봐봅시다.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 봅니다. 3페이지 보면은 제일 왼쪽에 신청 찾았죠? 그러니까 제 오른쪽에 그러니까 누가 찾았습니까? 그 옆에 보니까 시작.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끝글 동그라미 치봅시다.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그래 딱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이죠. 이름 옆에다가 등기명의인. 등기명의는 이제 시작. 자연인, 법이, 비법이에요.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보겠어요. 1번에 자연인, 2번에 법인, 3번에 법인 아닌 사단, 4번에 법인 아닌 재단, 5번에 민법상 조. 답은 몇 번? 제가 좀 전에 일어났죠.
자연인이죠. 법인이죠. 비법인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네. 그럼 이제 요 볼게요. 법인 뭐다? 법인 아닌 재단 오도와이다. 법사 등인이지. 그럼 여기 이지. 맞다. 이 작년입니다. 작년 답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치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쓰고 다른 게 들어오면 그게 답이지. 맞다. 맞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방법에는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죠. 그래서 아까 일어났죠. 전자 신청입니다. 전자 신청은 법인은 전자 신청할 수 뭐다? 있다. 비법인은 뭐다? 없다. 그럼 방문 신청의 대리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전자 신청의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가 전자 신청의 대리는 될 수는 뭐다? 없다. 그거만 다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는 신청 정보가 있으면 무슨 정보? 전부 정보. 그래서 낱말을 구별을 해야 돼요. 아까 요 그림 대충은 보이죠? 저거를 나중에 이제 본 수업에 가면은 기본서에서 딱 써놔놨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첫 1교시인데 우리가 공시법은 24문제를 내거든. 그 24문제를 내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아도 안 돼요. 그냥 20개만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니 80점은 넘으면 그건 출제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에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려줘야 돼요. 맞죠? 네.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다가 생전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이러면 그냥 4번 1에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달게 목 놓아 울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